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제가 15년 전부터 네이버에서 우당장명원 전속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 계시든 장명이나 계명이 궁금하시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인의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무료로 이름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이름은 우당장명원 카페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우당장명원 카페 또는 우당장명원 이렇게 치시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는 아기 출생이 대단히 귀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노산이 많아짐에 따라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전국의 산모님들에게도 저희 우당장명원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제왕절개 출산 태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소중한 이름에 대하여 이름 짓는 정석을 제가 직접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당장명법은 우리나라의 대종을 이루는 한글 한자 혼용의 정통 한자 수리 장명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이름 짓는 절차를 말씀드리려면 그 당사자의 사주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한번 써가면서 제가 실제 이름 짓는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성명하기로 쓰겠습니다. 성명하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남자 이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 건명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곤명이고 남자는 건명이라고 합니다. 생년월일은요 양력으로 계명을 하시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1990년 9월 8일 17시 5분입니다. 17시 5분. 음력으로는 1990년 10월 20일 17시 5분이니까 신시에 해당합니다. 신시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양력과 음력을 썼죠. 근데 이제 양력 한 가지만 알게 되면 음력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그 만세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력은 어떻게 되냐, 음력은 이렇게 되냐 굳이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주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경호,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병자, 그 다음에 병신. 자, 연월일시를 사주팔자를 썼습니다. 사주팔자를요. 썼죠. 그 다음에 대운 한번 써볼까요? 대운 참고로 한번 써겠습니다. 병, 정, 무, 기, 경, 신, 임, 재,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이렇게 됩니다. 자, 대운은 10대운으로 돼서 10살, 20살, 30살, 40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50, 60, 70, 80 이렇게 대운이라 이게 10년마다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해서 대운 큰 대자를 썼고요. 운세 운자, 움직이는 운자를 씁니다. 대운 이렇게 썼어요. 이 사주를 먼저 보고
왜 사주를 알아야 되냐면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자원오행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주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으러 오시는 분이나 또 인터넷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하실 때 계략적인 사주 설명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꼭 장명하시는 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주를 이렇게 구성을 했죠. 근데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오행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그 자원오행이 뭐냐? 사주의 용신과 희신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용신과 사주의 용신과 희신입니다. 용신, 을용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용신과 희신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용신, 희신. 뭘 넣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신과 희신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음력 8월에 병화 기운, 하늘에 태양으로 태어났어요. 하늘에 태양 기운, 태양 기운으로 태어났어요. 음력 8월에 태양. 근데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음력으로 7월 20일인데 음력 제가 8월이라고 말씀을 했죠. 근데 이제 사주에서는 있습니다. 절기가 바뀌어야만이 음력으로 그 월이 바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기가 보통 우리가 그 입춘, 우수, 경칩, 충 이런 게 있잖아요. 입춘, 우수, 입춘. 그러면 입춘이 바뀌어야 해도 바뀌고 또 월도 바뀌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7월에서 8월로 가려면 백로가 돼야만이 8월 바뀌는 거예요. 근데 7월 20일인데 백로가 지났어요. 그래서 8월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그냥 7월로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8월이라고 설명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가신 뒤에 이제 상담을 하고 끝나고 가신 뒤에 저 장명신 명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월로 써놓고 8월이라고 설명하니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음력은 항시 24절기를 생각하면서 월이 바뀐다는 거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로가 지났으니 7월 20일이나 8월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력 8월 달에, 음력 8월이면요 가을의 중간입니다. 가을의 중간 시간요. 가을의 중간에서 추수하는, 추수가 절정을 이룰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에 하늘 태양은 좀 약한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병화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 자신을 일간이라고 했어요. 일간. 아주 일간을 기준으로 잘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음력 8월 달에 병화가 나를 또 목생화라 나를 도와요. 목생화. 그 다음 오화가 똑같은 불기운이 나를 돕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옆에 바로 병화가 똑같은 병화가 나를 돕습니다. 이래죠. 자, 그러면 태어난 월 이런 뭐 있고요. 그 다음 시에서 나를 도와요. 그럼 득세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좀 멀리 있습니다만은 태어난 연도, 말띠요. 연도에서 나를 돕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나를 돕는 원인이 여러 개 있는 듯 해도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사주 아시죠? 항시 사주를 그 용신을 볼 때 억부냐 뭐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용신 적용법에서 억부용신법을 적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부용신법이라는 것은 너무 강하면 억제라고 약하면 도와주는 거. 그래서 억부, 약한 듯 하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뭐가 도와줘야 돼? 뭘로 도와야 되나? 목생화로, 목화로 도와준다. 목화.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과 희신은 목화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걸 먼저 딱 말씀드려야 되고, 근데 이제 오시는 분한테는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먼저 설명은요, 사주 설명은 제일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오시면요, 먼저 그 성경을 성격. 이거 설명해야 돼. 이걸 잘 모르면, 성격이 좀 어느 정도 맞으면, 이분 상당히 고수인 듯 하다. 잘 맞추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게. 병화는 받고 명랑하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설명을 쫙 피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진로가 중요해요. 진로.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더 진로가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이제 90년생이죠. 1990년생이니까 지금 신축년이면, 신축년이면 90년이니까 23세죠. 23세. 우리 나이 23세입니다.
청년기 때죠. 참. 그래서 이제 청년기 때도 아직 진로가 결정이 안 된 상태가 많아요. 대개로. 요즘은 너무나 늦게 취업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진로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진로가 적합한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사주가 지금 대운이 10살, 20살, 30살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근데 20세 이게 바뀌었죠. 해자는 이게 불리하죠. 근데 이제 정자는 좋죠. 왜냐면 목화이기 때문에 화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분을 도와가면서, 근데 얼른 보면 사주는 인생 중후반 이후에 훨씬 좋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으로 쫙 연결되잖아요. 목화로.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대운의 흐름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세운이 신축년은 화급금으로 내 기운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화생토를 뺏어가니까 별로 반갑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신축년, 금년 신축년은 사주가 좋은 사람도 나쁜 애가 많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신축년은 별로 반갑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운 흐름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주고, 금년 세운에 대해서 말씀드려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주를 좀 이런 거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그 특징을 말씀드려요.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걸 말씀드려요. 주의사항 이런 거 말씀드려요. 알죠?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 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상황과 이런 것도 일치되면 사주를 잘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뭐 포태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병지에 놓여 있다, 이게 태지에 놓여 있다, 그다음에 이건 사지다, 왕기다 이런 것을 포태법인데 이런 것도 비교를 해가면서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사람은 병기는 뭐냐, 역마기운이기도 해요. 역마기운 있는 사람은 요새는 글로벌 시대 역마기운이 상당히 좋은 작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의도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일을 하시면 정말 좋다 이런 거예요. 역마기운이라는 것은. 옛날에 역마기운 있으면 되게 사주가 나쁘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대 사회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역마기운은 좋다. 이런 것도 총망라해서 설명을 딱 함축성 있게 해주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은 또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짧으면서 함축성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 설명을. 근데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또 인터넷으로는 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핵심 내용들을 장명 추천서, 개명 추천서에서 써드려야 됩니다. 근데 써주지 않고 그냥 이름만 달랑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소비자 이름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다시 찾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장명 추천서가 성의 있게 사주 핵심 내용을 쓰고 이름 여러 개를 지었을 때 그 이름에 대한 해설을 전부 첨부해야 되는데, 이름만 달랑 문자로 또는 메일로 이렇게 줘버리고 그 중에서 고르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말기라고 다시는 찾지 않는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드리면 그분이 자기 가족 이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연주 다 홍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보를 하면 인터넷에서 클릭 단가로 운영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기왕이면 좀 정성스럽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분한테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지어야 된다. 특히 이름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자원행을 먼저 살펴라. 그래서 이 자원행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목화를 넣어야 된다. 이 이름은 성씨는 어떻든 간에 성씨는 조상이 물려준 거니까 그냥 그래 하시면 되고요. 이름 두 자에서 목과 화를 순서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자원호행 그렇다 이런 얘기 자원호행. 근데 일단 목과 화를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게 지우겠습니다. 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처럼 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그냥. 자, 이거는, 자원호행은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자원호행은 목과 화다. 요거 아시면 돼요. 목과 화. 자, 그러면 이름을 짓 때는 맨 처음에, 그 사주 획수로 따지는 게 있어요. 사주 획수. 아니, 한자 획수, 죄송합니다. 한자 획수를 따져야 되는데, 한자 획수가, 먼저 드리기 전에 필액과 원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네이버 한자 사전이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래 한글에 그 보면은 획수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 전부 필획이라고 그래요. 필획.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데 이름에서는 오리지널 원획수로 쓴다. 이렇게 제가 그동안 제 유튜브나 네이버 TV에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셔야 되고, 또 다른 분들 대부분 다 아세요. 저는요. 이름을 지을 때 획수는 원획수로 쓴다더라. 근데 필획과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획수로 써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음양 배열해야 돼요. 음과 양을 배열. 음양 배열. 음양 배열이다. 이렇게 씁니다. 한글로. 한자로. 음양 배열. 음양은 뭐냐? 음은 숫자가, 음은 축사 짝수일 때 음이에요. 짝수. 그러면 양은 홀수일 때 양이에요. 한자 획수가. 그래서 이름 있고 두 글자가 있죠. 그러면 전부 짝수로 가거나 전부 홀수로 가면 안 돼요. 성실을 포함해서. 짝홀이 섞여 있으면 음양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양 배열이 중요합니다. 음양 배열은 그 정도 말씀을 드려요. 음양 배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요. 한글 발음은 음용어입니다. 한글 발음. 한글 발음. 우리가 정통 한자 수리 성명에서는 한글 한자 혼용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글을 적당히 넣는 것이 아니고 한글도 서로 상생의 기운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글 발음에 음영오행, 음자를 읽습니다. 영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영오행의 상생이다. 상생 배열이요. 서로 상태에다 상생 배열. 상생 배열. 배열, 이렇게. 상생 배열. 음영오행 상생 배열은, 그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글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조선 26대 영조당 때 신경준이란 학자님이 있어서, 신경준, 한글 속에서 신경준 학자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훈민정음 운의 이론을 발표했어. 훈민정음, 훈민정음 운의 이론입니다. 운의 이론. 운의 이론, 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운자, 이렇게 해석을 때리고, 운의 이론, 이렇게 운의 이론, 운의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운의 이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소리 나올 때 목에서 나온 소리, 입술에서 나온 소리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오행을 처음 붙여놨어요. 오행을 붙여놨는데, 그 오행 기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한글 발음의 상생의 기운을 이 신경준 학자님의 훈민정 운의 이론의 기준에 의해서 넣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 발음이 상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훈민정 해례본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건 한글 창제 때, 늦게도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창제 때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꾸 그거 가지고 또 훈민정 해례본으로 적용을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근데 굳이 그분들은 불과 몇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보편, 대부분 이걸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운의 이론으로 이렇게 상생의 기운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글 발음의 음용오행을 상생의 기운으로 넣어야 된다. 이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제가 조금 이따는 이름을 직접 써서 실제로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뭐냐? 수리사격. 자, 약자로 씁니다. 수리사격. 수리사격 이렇게 씁니다. 수리사격 길격 배치. 길자요. 길격 배치. 이렇게 배치입니다. 배치. 이렇게 진짜. 배치. 수리사격 길격 배치. 수리사격이란 뭐냐? 과거 중국의 송나라 때 최구봉 선생께서 81 수원도를 만들어서 81 수원도요. 그래서 우리가 성명에서 수리사격을 81 수가 있습니다. 81가지 수. 그 중에서 길격과 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아까 조금 이따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합을 해가지고 좋은 수로만 배열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격 배치를 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성에게 강하다는, 여성에게 흉하다고, 강하니까 흉하다고 그래요. 강하다는
강하다는 21수, 23수, 33수, 39수가 있어요. 1자인데요. 39수. 여성의 강하다 21, 23, 33, 39수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너무 강해서 어떤 분은 뭐 과부가 되고 뭐 곧 뭐 죽음이 이른다 뭐 이렇게까지 엄청난 호들갑을 떨어서 겁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학자분들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책에다 그런 걸 올렸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 과거에는 여자들한테 좋은 걸 안 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대사에서는 여성이 남자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좋은 직장에도 있고 좋은 직위에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과거에 좋은 걸 안 준다는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 그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누가 책에다 올려놓고 인터넷에 유포되는 바람에 이 수가 들어가면 여성에는 매우 불리하다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수가 들어가지 않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또 어떤 장면가는 심지어 이 수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가는요, 미안하지만 이 숫자를 넣지 않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름 많이 짓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름이 세련된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옛날에 이제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 카페가 뭐 15년 이상이 됐습니다만 초기에 앙케이트 검사에서 전부 다 정말 그때 2000년 초기만 해도요. 2000년 초만 해도 굉장히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됐어요. 학자들 간에. 근데 도대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혼란이 하게 되니까 제가 앙케이트를 해가지고 프로테기를 내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수를 쓰는 여자들이 더 좋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여자에게 안 주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좋은 것을 여자가 더 갖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개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성에게 강하다는 수도 여성에게 굉장히 좋은 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자원어이에요. 자원어의 정확한 배열이요. 자원어의 정확한 배열. 자, 우리나라의 장명가님들의 가장 많이 틀리고 장명을 하시는 어플리나 장명 프로그램의 자원어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소 뒷걸음질하다가 자원어의 어플 이런 데 맞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자원어에 적용을 할 때 많은 장명가님들이 사주에 없는 오행을 무작정 넣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원어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당선이 네이버 저희 카페 우당장명 전속 카페에서 이런 풀이를 무료로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자주 하는 제가 말이 다 좋으나 자원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분들 오해를 해가지고 이분이 뭐 자꾸 틀리다고 하는데 그 계명이나 이런 걸 유도하려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에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사주 같은 경우에 목화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목화라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목화요. 여기 자원에 목화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목화를 넣어야 되는데 없는 오행을 넣다 보니까 금과 토를 넣고 뭐 금과 화를 넣고 막 그래버려요.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사주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자원오행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많이 틀리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사주 공부 하루아침에 안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오래 공부를 역학 공부를 하신 분들도 이 자원오행 때문에 골머리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주 용시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간단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나 네이버 TV에 보시면은 뭐 특수격 사주가 나오고 외격 뭐 나오고 뭐 다 나오죠. 종격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보면 사주 자원오행은 대부분 장명소에서 없는 오행을 넣는다. 그럼 다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적당히 넣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걸 넣는 경우가 설명하기는 제일 쉬워요. 저 오행이 없기 때문에 그걸 넣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섣불리 아시는 분들은 우당선이 제대로 넣어주면은 왜 저 자원오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주에 그 오행이 있는데도 또 넣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는 정확한 전체 무게를 보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 생극기화를 정확히 보고 사주 영신과 신을 확실히 발전해서 이름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자원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도 부족함이 없어도 자원행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풍명 폐명. 풍자 바람 풍자고 폐명 깨질 폐자입니다. 이게 깨질 폐명. 폐명의 배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똑같은 이름을 지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보이는 거. 김, 예를 들자면 있습니다. 김,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무작위 써봅니다. 김, 이끌 도자예요. 이끌 도자요. 김도, 원, 어떤 원자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하나는 김, 김, 맞는 거, 성, 깨달을 성자죠. 이 깨달을 성, 김성원, 깨달을 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풍명패명이는 뭐냐? 성씨를 이제 한자를 우리가 상형문자,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자 문화권은 우리나라는 한자를 많이 쓰는데 한자를 파자해본다, 깨본다 이거야. 분해를 해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자 모양이 김씨는 전부 가로로 갈라진 한자예요. 가로로 이게 가로로 갈라진 한자란 말이에요. 김도원은 그런다 면 이걸 풍명 바람이 들어간다, 패명 운이 깨진다, 운이 산산이 깨져서 될 일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방법으로 자 이거 가로로 갈라진 한자예요. 이것도 갈라진 한자고 근데 이게 세로로 갈라진 한자 있죠. 세로 세로. 자 그래서 이게 섞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그래서 전부 가로로 갈라지거나 전부 세로로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세로로 갈라져 예를 들어서 심 보이죠? 심 제가 세로로 갈라진 한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심 자, 연우, 지휘할 우자에 돼. 강이름, 연, 물이름, 연. 자, 모두 세로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세로.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까지를 장명소에서 잘 알아야 될 텐데, 이거 소홀히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게 잘못되냐, 누가 그러더냐, 뭐 이렇게 또 반문하면서 오히려 화를 많이 낸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름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그 장명소에 한번 문의를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놈이 그러더냐까지 이렇게 상당히 악담하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면 사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냐? 자꾸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그 공부 어떤 정석대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좀 암기도 하고 우리가 익혀 나가야 되는데 자꾸 왜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공부를 안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결론적으로 손해죠. 그리고 자기 독불장군식으로 나가봐야 이 세상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명, 패명은 꼭 배제를 해야 된다. 이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물론 뭐 장명가님들 요새는 다 알아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불용한자. 불용한자죠. 안일부자요. 불용한자. 한자. 불용한자의 배제요. 불용한자 배제. 불용한자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무조건 뭐 사전에 나와 있는 옥편에 나와 있는 한자를 무조건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대법원이 정한 한자가 있어요. 대법원이 정한 임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주에 맞는 한자를 전부 챙겨가지고 아까 자원행위에 사주에 맞는 한자는 챙겨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그 중에서도 뜻은 좋으나 또 뜻이 나쁘거나 해서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불용 한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찍고 있었나? 예를 들자면 상당히 뜻이 좋은 아름다운 밑자, 여자 이름 나빠요. 이거 쓰지 말았어요. 이루성자 이게 상당히 뜻이 좋잖아요. 이루성자 나빠요. 그다음 빼나 숫자에 쓰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불용 한자라고 불용 한자. 그다음에 뭐 여자들 많죠. 맑은 숙자, 뭐 자자, 그 다음에 뭐 저 희자, 계집희자 있잖아요. 그다음 기쁘리자 이런 거 다 불용 한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밝은 명자도 안 줘요. 옛날 밝은 명자, 그다음에 아들자자 이런 것도 안 줘. 아들자. 이건 숙자, 숙자를 썼네. 그다음에 명자 이런 거 다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용한자라고 합니다. 불용한자는 가급적 다 배제를 하라. 간혹 사주에 꼭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상당히 나쁜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어떤 분들은 누가 그걸 만들었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디 원전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너무 무리가 따르고 하여튼 하지 말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한자를 전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불용한자를 전부 배제해야 된다. 자, 제가 여섯 번째가 넣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는 여기다 쓸 거예요.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좀 일곱 번째 나이에 걸맞아요. 나이에 걸맞는 이름. 나이에 걸맞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때 우리가 그 한글 이름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글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름에 뭐 나리, 뭐 하늘, 세라, 뭐 유리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또 샛별 이름이 있어요. 샛별 같은 거 대표적인 한글 이름 샛별. 한자가 없습니다. 한별. 그 다음에 뭐 아리 뭐 이런 거 있어. 아리 뭐 이런 거 있어. 다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그 좀 어색해요, 말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예쁜 이름이었는데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런 이름들은 좀 제고를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나이 들어서 개명을 한다고 나중에 개명. 개명을 이제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름을 짓 때 잘 짓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러니. 그리고 요즘 세상에 예를 들자면 요즘 세상에 여자 이름 짓는데 이런 아까 아름다움을 미쳐서 순자도 불용한 자 이게 쓰면 안 되죠. 이런 이름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순자로 쓴 순자 이상하잖아요. 이런 너무 촌스럽고 고고하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명의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옛날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이런 이름 짓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고고한 이름 다 배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은 나이에 걸맞는 좀 세련된 이름,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은 대단히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름을 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쫙 드렸고 이름을 이렇게 쓴다고 설명을 드렸고 실제 이름을 줘 가지고 아까 그 사주에 맞는 이름 목화를 자원원이라고 했어요. 이제 목화 어떤 사람이 나만 목화냐가 아니라 사주에 따라 목화가 넣어야 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 똑같은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김씨다 이게 김씨다. 성이 김씨예요. 그 다음에 이 길도자요. 아니 법도자예요. 법도 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 윤자. 획수가요. 이게 8핵이에요. 여기 9핵이고 그 다음에 8핵입니다. 자 한번 이제 이걸 진짜 이름 짓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합쳐서 자 먼저 이름을 뭐 맞추라고 해서 음양 배열을 맞추라고 해서 음양. 자 짝수는 뭐라고 써요? 음이라고 써요. 소수는 양이라고 써요. 음양 배열이 맞다. 음양별. 잘 맞죠? 음양별. 섞여 있으면 된다. 음양별. 자, 그 다음에, 한글 발음을 보라. 한글 발음 뭔데? 김보윤이요. 한글 발음 어떻게 보느냐? 기역이 목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 수예요. 그 다음에 디귿이 토예요. 그 다음에 이응이 토예요. 토. 이 끝에는 참고로 볼 필요 없어요. 니은은 안 봅니다. 그럼 자, 목, 화, 토. 자, 먼저 한글 발음 따질 때는 초성만 따져봅니다. 먼저 초성. 이게 초성만 따져봐요. 목, 화, 토로 서로 상생해요. 화생토, 목생화. 이렇게 상생이다. 이게 상생. 자, 초성으로 따서 상생인데, 안 됐을 때는 종성부터 따져본다. 종성부터. 초성으로 맞으니까, 이건 초성으로 맞으니까 이 상생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사격을 따지는 거, 수리사격. 자, 수리사격. 한글 이상 없어요. 그 다음 수리사격을 따져본다고 했어. 수리사격은 자, 이게 원격이 여기 합치죠. 9와 8이 원격이에요. 17 원격이요. 아셨죠? 원격. 그 다음에 또 8과 9가 현격이요. 17 현격입니다. 그 다음에 자 8과 8이 16수인데 16수가 정격이요. 정격. 이격이요. 자꾸 말이 흘러가네. 이격이란 말이 이격.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합친 거 8, 9, 8 뭐예요? 8, 9, 8 17, 25란 말이 25. 이게 뭐냐? 정격입니다. 정격.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원격은 초년기를 말하는 거고 현격은 청년기, 이격은 중년기, 정격은 말년기, 인생 총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원격, 원형이정, 원형, 이정 이게 네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근데 참고로 정격은 모든 문제를 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다 길격으로 도지한다. 길격으로 아셨죠? 길격으로 도지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자 17도 길격이고 17도 똑같이 17대 16수도 길격이고 25수도 길격이에요. 자, 김도윤 이름은 다 길격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자, 설명 또 넘어갑니다. 이거는요. 수리 4개월 지금 빠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어이 뭐냐, 자원어이. 자원어이는 이게 한글 발음 아까 먼저 썼죠. 한글 발음 먼저 썼으니 자원어이 뭐냐, 이게 목이에요, 목이요. 이게 화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사주를 처음에 썼을 때 목과 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자원어이. 자원어이입니다. 자원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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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과 화. 성씨는 조상이 물려준 거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목화를 넣어준다 이거예요. 도자가 목이에요, 목균. 한자의 자의가 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윤자는 화요, 햇빛 윤자예요. 이게 햇빛 윤자요. 햇빛 찬란하다. 햇빛 윤자. 이것이 화기운이야. 목화를 넣었죠. 잘 지었어요.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행은 사주에 맞게 지었다. 자원행 따졌어요. 자원행. 그 다음에 또 뭘 따지냐? 자, 풍명패명이라고 해서 풍명패명. 자, 김 가로로 갈라졌죠. 가로. 그 다음에 가로로 도자도 가로 갈라져. 정자 쓰면 이거예요. 도자가 요렇게. 이렇게 도자를 쓰면 정자가 요렇게 도자. 그게 가로로 갈라진 한자예요. 도자가. 아시죠? 그러면 김도 이게 세로 갈라졌죠. 그럼 섞여 있잖아요. 가로로 갈라진 글자가 두 개, 세로로 갈라진 글자 하나. 그래서 풍명패명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용한자라고 해서 불용한자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법도 도자나 햇빛자는 불용한자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잘 지어진 한자를 잘 만들어서 지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윤의 이름은 어렸을 때도 물론 뭐 요새 도윤이라는 이름이 꽤 많겠습니다만 도윤의 이름은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도 그렇게 흉한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름은 김도윤의 이름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다른 이름 하나 똑같은 사람이라면 다른 이름 하나 제가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최환이다. 최환 빛날 환자, 밝을 빛날 환자예요. 자, 김치환은 팔액이에요. 팔액. 김씨는 항시 팔액이에요. 그 다음에 13액이죠. 13액. 자, 이거는 뭐 원액수나 필액수나 똑같은 획수로 나타나는군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자, 맨 처음에 음양배열이 홀수가 섞여 있죠. 음양배열 잘 맞다. 음양배열 잘 맞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 발음이 김채환 그랬어요. 자, 이들 때는 기역이 목이에요. 그 다음에 채가 금이에요. 화가 히읗이 토예요. 자, 목금토 여기서 상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뭐부터 하냐? 종성으로 따져봐요. 종성부터. 자, 토생금 금생수로 이거 상생. 종성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종성으로 따진다. 종성부터 따진다. 이러면 초성 위에 있는 걸 한글은 초성이라고 밑에는 종성이라고 봤지만요. 종성부터 따져 수금토이기 때문에 김치환의 이름은 상생의 이름으로 잘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글 발음 상생으로 잘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사격. 그러니까 수리사격, 이거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원격이 원격. 자, 원격, 형격, 이격, 전격. 고들적 쳤어요. 전격. 여기 있으면, 자, 8과 13은 21이요. 21수요. 그 다음에 8과 8은 16이요. 이게 다 얼른 계산돼야 돼요. 21수요, 이거. 그 다음에 3개 합치면 29수요. 16에 13이면, 그렇죠? 29사람. 다 이건 좋은 수예요. 21, 16, 21, 29. 남자는 특히 21수, 뭐 23수 이런 건, 그냥 뭐 상관할 필요 없고, 여자한테 들어가면 더 좋은 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형 이정 전부 다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인생 총은 이것이 다 모두 질적으로 잘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질적으로 잘 돼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리가 잘 맞는다. 수리 사격이 잘 맞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원어행 아까 자원어행 상당히 중요하다고 내가 하죠. 그럼 자원어행이 뭐냐? 이거는요, 채자는 목이에요. 목, 헬채, 풍채채인데 목기운을 사주의 목입니다. 그 다음에 불화자가 좀 화예요. 화람. 아까 그랬죠. 내가 목화를 잘 넣어서 잘 지었다. 이 말씀이요. 성씨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 이름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봐도 계략적으로 이름 짓는 거 금방 아실 겁니다. 말하자면. 자원어행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풍명패명을 말씀드린 풍명패명을 말씀드린 거예요. 풍명패명은 뭐냐? 풍명패명을 하면 아까 그랬죠. 가로로 갈라진 김자, 그 다음 세로로 가로로 갈라진 김자. 자, 세로로 갈라진 섞여 있기 때문에 풍명패명이 아니다. 잘 돼 있다. 이거 잘 돼 있다.
되어 있다. 이 김치환 이름 잘 되어 있어요. 풍명평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 또 불용한자. 불용한자. 아까 불용한자가 수없이 많다고 했어요. 불용한자 많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채자나 한자나 불용한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불용한자는 별도 나름대로 뭐 인터넷 유포도 많이 돼 있으면 좀 수집을 해서 아셔야 될 거예요. 불용한자는 아니다. 그래서 불용한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김채환의 이름은 김채환. 한글로 보면 김채환의 이름은 그렇게 어색한 이름인가? 나이가 들어도 괜찮은 이름인가? 봤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괜찮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은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은 김채환의 이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도윤의 이름 모두 다 잘 지어진 이름이다. 김도윤과 김채환 이름. 자, 이렇게 이름을 보통 이제 저부당성은 제가 이름 신청을 하면 보통 4개 또는 혹시 5개 이렇게 짓습니다만 다 이런 기운을 넣어요. 똑같은 목화를 자원어행을 다른 거 다 맞추고요. 그리고 한자 모양도 다 맞추고 음양 배열도 다 맞추고 한글 발음도 다 상생 배열로 하고 이렇게 다 맞추고 다 4개 5개를 맞추면서 아까 말씀드린 장명 추천서나 계명 추천서에 소위 말하자면 사주 핵심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름 이걸 전부 써서 해설을 해설서가 있어야 돼요. 자, 이름을 짓고 나서 장명가님이 문자나 메일로 이름만 달랑 김채환, 김도윤, 김채환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김도윤, 김채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보고 마음에 들면 결정되면 뭐 인정 증서를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전에 이름을 고르기 전에 내용을 잘 살피고 그중에서 그 뜻 이런 것도 다 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맞는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만 이름을 그 이름 해설까지로 해줘야 돼요. 간단히 해석, 우리말 해석을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김도윤의 이름은 사회적인 룰, 범주 내에서 인생을 살면서 햇빛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런 걸 뜻을 써줍니다잖아요. 그리고 요건 채화는 캘채란 말이에요. 뭘 캐낸다. 그다음 풍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유익한 것을 잘 취해서 빛나는 삶을 이루라. 이렇게 분명히 밑에다 함축성 있는 내용을 써줍니다. 그 해석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은,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각자 이름 뜻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서 써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부모한테 물으면 몰라요. 말하자면. 한문도 잘 요새는 쓰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걸 분명히 저는 써서 딱 집에다 이제 제가 증서나 안 그러면 제가 추천서를 보관하고 계시면 그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간단히 숙제는 5분 만에 끝나는데 그것도 몰라서 전화를 합니다. 뭐 옛날 것이 잊어버렸는데 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써줘야 돼요. 개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한자의 뜻. 뭐 공식에 맞춘다고 해서 공시 있잖아. 공시 이름에 공시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시. 근데 공식에 맞추다가 보면은 뭐 이상한 한자를 동원해 가지고 소위 말해 이상한 한자를 벽자라고 그래요. 벽자. 인터넷 벽자 한번 쳐보세요. 뭐 듣도 보지 못한 벽자. 장면가 저 같은 사람을 이해를 하지 다른 사람 알아보지도 못한 한자가 있어요. 그런 글자라서 물론 그 인명용 한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글자 넣지 않고 일반적인 좋은 한자가 얼마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자를 넣어요. 그러면 이 고사원 쳐보고 아주 어려운 한자를 썼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쉬운 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한자, 남들도 알아보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자의 뜻도 꼭 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름은 맨 처음에 음양배열을 맞춘다. 음양배열을 맞춘다. 한자의 획수가 필액이냐 원액이냐 이름을 지을 때는 분명히 원액수 오리지널 획수로 따진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양배열한 짝수 홀수가 섞였으면 된다더라. 성씨를 포함해서 이름 석자가 뭐 두자 이름도 있습니다만 석자 그렇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 발음에서 상생의 기운으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더라. 그거는 26대 영조대왕 때 신경준 학자님이 훈민정음 문의 이론에 의해서 그 근거에서 상생을 따진다더라. 일명 자음오행 적용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따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80일 수원도라는 게 있는데, 송나라 때 중국에 최고봉 선생께서 만든 80일 수원도에서 길수와 형수가 있는데, 수리사격을 따질 때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을 따지는데 모두 길수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짚고는 넘어갈 게 있어요. 그 삼원오행 이런 건 무시해도 됩니다. 삼원오행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가지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사격만 맞추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는 자원오행, 사주에서 누구나 다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뭔가, 없는 오행을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라 자원오행을 분명히 맞춰서 이름에 넣어야 된다. 성씨를 제하고 이름 두 자를 넣을 때는 순서에 관계없이 목화면 목화, 금수면 금수, 화토면 화토, 토금면 토금 이렇게 해서 꼭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한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상형문자는 파자를 해봐서 가로로 갈라지거나 세로로 갈라지는 한자는 똑같이 형태가 있으면 안 되고 성씨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섞여 있으면 풍명, 패명이 배제됐다. 말은 잘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는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이름을 짓긴 합니다만은 사주에 필요한 한자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름에 사용하지 않아야 될 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한자들 모두 배제하고 불용한자라고 합니다. 그걸 배제하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니 해도 나이에 걸맞는 이름을 세련된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는 한자의 뜻까지도 확실히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이름풀이를 카페나 또 저희 홈페이지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우당 선생의 이름이 좋다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면 분명히 나쁘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나 저는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 장명법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그 장명법이 우리나라의 대종을 이룬 장명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이름을 짓는 법은 그렇다. 정석은 이렇다. 이름풀이는 이렇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